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2030의 분노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재명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2030 세대에서만 10%포인트 하락한 여론조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공정성 논란, 그리고 규제 일본도의 부동산 정책, 여기에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2030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좌편향의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 6.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6.1%포인트 하락했는데 2030 세대의 하락폭이 훨씬 컸어요. 20대에서는 부정이 55%, 이재명 지지율에 긍정은 38%, 30대는 긍정이 48, 부정이 49, 모두 10% 이상 일주일 전에 비해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2030 청년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가파르게 급락한 원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1차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공정성이 흔들려서 공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 세대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에 더해서 구조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6.27 대책의 9.7 대책 그리고 11.5 대책 연속으로 발표된 이 부동산 폭탄들인데요. 6.27 대책으로는 대출금을 일률적으로 6억 원 이하로 제한을 했고 9.7 대책에서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고 마침내 10월 15일 부동산 폭탄에서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호제로 묶여버렸죠. 이렇게 돼서 서민들과 특히 청년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졌고 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것을 넘어서 전세 살다가 반전세 살다가 월세로 밀려나는 상황이 빠르게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문제에 더해서 일자리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노총, 한노총, 양대 노총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5년간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년 연장,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권 탈취한 지 5달 만에 2030 청년들의 실망감이 분노로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민심 위반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것들이 항소 포기를 잘못했다고 다시 항소하겠다고 할지도 않을 거고 다시 이재명 재판 재개하겠다고 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11.5 부동산 폭탄을 수거해서 부동산 대책 다시 발표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민노총, 한노총 저것들이 자기네 밥그릇 키우려고 하는 정년 65세 연장 이거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청년 일자리 없는 청년 일자리 갑자기 저것들이 만들어주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30들의 이재명 종북지사파 개딸 권력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 확산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확산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들의 분노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바로 이 2030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싸움을 이끄는 장수에게는 사직생, 내가 이 전장터에서 죽겠다고 하는 각오, 그리고 불태전, 어떤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용기와 동시에 필승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함께하는 우리 자유파를 전선에 나서게 만들고 하나로 똘똘 뭉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바로 그 자신감을 유감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4년 중임제
할 테면 해봐. 너네가 개헌해 놓으면 그 개헌 이용해서 우리가 8년 집권하면 돼. 저 좌파 것들이 하려다가도 장동혁의 기세에 눌려서 막 꼬랑지 내리고 깨갱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2025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그들을 우리의 체제전쟁 싸움터로 끌고 와서 싸우는 것이다. 저것들이 4년 중임제 개헌하는 것이 두렵냐?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가 싸워 이기고 우리가 8년 집권하면 된다. 민주당은 정권 시작하자마자 3대 특검 풀어놓고 이 프레임 속에서 계속 싸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내란몰이 프레임 싸움은 우리가 끝내려고 한다고 해서 끝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과를 100번을 하더라도 저것들이 내란 프레임을 끝내지 않으면 안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말 몇 마디 하는 걸로 끝날 전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사과를 하니 많이 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저 좌파들의 내란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다. 이미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하나를 주면 3개를 달라고 할 거고, 우리가 3개를 주면 5개를 달라고 할 거고, 우리가 5개를 주면 10개를 더 달라고 할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저 종북주사파의 내란 프레임을 정면에서 깨버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려고 작심하고 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은 저 종북주사파 민주당인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고 뒤로 몸을 빼내야 하는가? 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가? 저들은 앞으로 더 무도하고 더 뻔뻔하고 더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왜 우리가 움츠러들고 왜 우리가 저들의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거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우리끼리 싸움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나서서 이재명과 싸우고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꼭 필요한 싸움이다.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누구보다 지키고 싶다. 누구보다 이기고 싶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 강력한 자신감으로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똘똘 뭉칩시다. 그러면 이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레드파인입니다. 빨간 손. 어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국민대회를 가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유지, 경성, 유지 뜻이 있으면 경성 마침내 이룬다. 이렇게 쓰고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 이렇게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이렇게 연일 투쟁 의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미 국민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구미 국민대회에 참가하셨는지 아니면 화면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페 모카아이스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제 장동혁 대표 구미 연설할 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국민의힘 기득권자들, 배신자들을 반드시 컷오프 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장동혁 대표님 힘내세요. 당원들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격려의 글을 올리셨는데 어제 구미 장애 집회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구미 대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소박한 꿈들이, 우리들의 이 작은 꿈들이 사라지고 있다. 칼국수 한 그릇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고물가에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재명이가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고 물가만 올려놓았다. 미래 세대의 희망을 소비하는 쿠폰이 되어버렸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환율 1,400원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1,500원이 뉴노멀, 당연한 것이 되려고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끌어다가 주식 올리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국민연금 통해서 환율 상승을 막겠다고 한다. 청년이 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청년의 미래가 있으려면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내쫓고 있다. 민노총 청부입법, 민노총 청부입법인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북방송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인터넷 보면 되는데 왜 대북방송 하냐고 하면서 대북방송을 모두 중단시켰는데 북한에서 인터넷 쓸 수 있는 사람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간, 쓸개 다 빼주고 대한민국까지 팔아 넘기려는 사람이다. 한화 시스템 구미공장 짓고 모든 시스템 갖추는데 2,800억이 들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천억이 들어간다. 한화 시스템 구미공장과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데 든 7,800억. 이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그대로 집어넣어줬다. 이재명 정권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정권이고 우리의 작은 기쁨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정권이다. 우리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도한 정권이다. 이 모든 게 이재명이 하나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일이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작은 기쁨, 작은 행복을 다시 찾아드리겠다. 최고 권력자도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하는데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다. 종북주사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를 공격하고 손가락질 할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 전진하자. 네, 장도영 대표의 어제 구미 국민대회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가슴이 짠한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투쟁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목숨 걸고 싸운다, 목숨 걸고 싸운다 하지만 목숨 거는 일이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목숨 걸 정도의 각오로 싸우는 것이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싸울 겁니다. 계속 싸워 나갈 겁니다.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 있고 함께하는 자유파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천안에서 국민대회를 엽니다. 부산에서 시작했고 울산 거쳐서 창원으로 갔다가
어제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안입니다. 천안 국민대회는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조각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천안에서 국민대회를 하고 하루 건너뛰은 금요일 28일에는 대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9일에는 토요일입니다. 대전 충북 지역 투쟁, 대전 충북 아마 세종까지 포함된 이 집회를 청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30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1일에는 인천에서 국민대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2일 마지막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용인에서 끝나는 11차례의 국민대회,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갈수록 함께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민대회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투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을 국민적으로 확산하게 될 겁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쳐 달려갈 겁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서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 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꼭 승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연설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미래세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나선 레드스피커 장동혁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이 불러 능멸하고 좌파 의원들이 대법정을 마구 휘저으며 법원을 능멸하고 있다.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젠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고 한다. 판사 인사를 이재명 민주당이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다.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사법부를 저렇게 능멸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군 이래 우리 젊은이들 2030 청년들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우리들에게 그걸 지켜달라고 청년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국민의 세금 7,800억을 범죄자들한테 바쳤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국민의 돈 7,800억 원을 새만금 공항, 서해대교 하나를 새롭게 건설할 돈을 범죄자 일당에게 바쳤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거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세력은 75만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소소한 일상까지 빼앗아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충청남도 천안에서 있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충청인들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충청인들께서 충청의 아들 장동혁을 대표로 만들어 주셨다. 충청의 아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청이 패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다.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충청의 아들 장동혁을 지켜달라.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제가 우리 자유파의 승리방정식이 영남충청연합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장동혁 대망론이 바닥에서부터 불기 시작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그 충청에서 불고 있는 장동혁 대망론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충청남도 천안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이 승리방정식 영남충청연합 이것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최종병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맞춰 영장을 창작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들 만찬에 원내대표로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석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이렇게 항변하면서 국회 연설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로텐드 홀에서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수감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했다. 조금 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였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이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자 정권의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다.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영장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어제 민주당이 저지른 진정한 내란에 대한, 진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 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감옥에 갇히는 순간 국민의힘이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부역당, 내란당으로 몰아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그 개인의 신상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존망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안인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강력한 투쟁. 죽느냐 사느냐, 생존하느냐 해체되느냐는 그야말로 절박한 이 벼랑 끝에 섰다고 하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투쟁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성욱 칼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성욱 TV 커뮤니티에는 123 계엄에 사과해야 된다는 좌파와 족벌 언론과 당내 배신자들의 집요한 공격에 처해 있는 이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의지를 수렴하는 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 사과해야 한다 1번,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사과하면 안 된다가 2번입니다. 지금까지 총 투표수 12,000명이고요. 그리고 댓글이 798개, 좋아요가 4,200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가 2%,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사과해서는 안 된다가 98%입니다. 이 폴은 내일 아침 8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방송을 마치는 10시 기준으로 그때까지에 진행된 폴 결과를 발표해 드릴 것이고, 이것을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의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대자유총이 소속 유튜브들로부터 수렴한 이 여론 폴, 유튜브 폴입니다. 정식 여론조사가 아닌 유튜브 폴입니다만 이 폴 결과를 취합해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한테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욱 칼럼입니다. 오늘 고성욱 칼럼은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다 죽는다.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다 죽는다. 백설공주 이야기는 다들 아실 테니까 독이 든 사과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다 죽는다. 한동훈 똘마니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장동혁 대표를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이 계엄 사과를 안 하면 의원 20명이 집단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탈당이라도 할 거냐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연판장을 돌리고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한동훈 똘마니들의 또 끊임없이 이 족벌 언론들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이 사과 요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 고민하겠다. 추경호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도 있고 영장이 기각되는지 발부되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지금 맞이하는 여러 상황과 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대여 투쟁 일정들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 소속의 유튜버들이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시청자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사과 문제에 대한 의견을 폴을 통해서 수렴했습니다. 이영풍 TV는 이 폴에 5,600명이 참석해서 사과 반대 95%, 사과 찬성 필요하다 5%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남의 우회전, 가장 젊은 유튜버 중에 한 분인데 이대남의 우회전에는 17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폴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반대 97, 찬성 3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용석의 KNL은 18,000명이 폴에 참여해서 반대 97, 찬성 3이 나왔습니다. 목격자 K는 참여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결과는 반대 98, 찬성 2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성국 TV가 어제부터 오늘 조금 전 8시까지 24시간 폴을 진행했는데
모두 7만 2천 명이 참여했고 반대 97, 찬성 3으로 나왔습니다. 대체로 사과하면 안 돼가 97, 사과해야 돼가 3 정도 분포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사과가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사과는 배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사과는 민주당에 해야 한다. 사과하려면 국힘당 해산하라. 사과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명령이다. 또 저희 고성구의 숲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의 대담 중에 이 사과 관련 부분을 저희들이 텍스트로 만들어서 지금 올린 글이 있는데요. 사과하는 순간 내란 정당이 돼버린다. 이게 조원진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글에 불암산 민초님은 바른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배지들은 그런데 이 바른 지적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질화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나는 아직 괜찮겠지. 3년이나 남았는데. 국회의원들 계산법이죠. 이런 치졸한 인간 집단이 이 국민의힘 배지들의 수준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방아쇠를 정말 제대로 당겨야 합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자신이 죽게 될 겁니다. 인천 푸른 소나무님은 사과는 잘못했을 때만 이렇게 쓰셨어요. 강호환님 완전 공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당해놓고 또 사과하라고 하니 밥맛 없어서 점심을 못 먹겠습니다. 사과 찬성 배지 중에 제가 찍은 국회의원도 있으니 너무 쪽팔려요. 이번에 사과하면 내년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도 끝입니다. 내려와님은 사과에 독이 든 것도 모르고 먹으려는 초선들. 한심한 작태. 제발 그 사과 먹지 말아라. 대원하님 사과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국민의당 지우개로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국민대회에서도 많은 자유파 시민들이 또 청년들이 사과하면 국민의 짐, 싸우면 국민의 힘 이런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사과하면 국민의 짐, 싸우면 국민의 힘. TKYC 젊은 청년단체가 따로 3시부터 집회를 하고 행진해서 4시부터 있었던 대구 집회에 합류했거든요. 그 TKYC 그리고 자유대학이 저희들한테 보내온 영상을 저희들이 편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국민대회 대구에서 있었던 국민대회입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갔을 때도 들고 갔다 도킹 588 현수 막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가자 보수 가자. 우리 국민의힘은 피전을 쟁취할 내일로 왔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사과하는 중국군이라
힘내라 장동혁! 힘내라 장동혁!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칩시다. 이재명 아웃! 민주당 퇴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의 국민대회, 사과하면 국민의 짐, 싸우면 국민의 힘, 이런 자유파의 외침이 장동혁 지도부와 국민의힘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구 대회에서 계엄과 이 책임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연설 내용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찬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년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당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폭주로 민생이 파탄나고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는데도 우리는 하나 돼서 막지 못했다. 뿔뿔이 흩어져 계엄도 못 막고 탄핵도 못 막고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했다. 내란머리와 민생 파탄으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흩어져 이재명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 대구 시민 여러분을 뵙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추경호냐 이재명이냐. 추경호 대표의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고 하나된 힘으로 야당 탄압, 국민 탄압을 분쇄해야 한다.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판단이 나오자 법원을 겁박해 재판을 멈춰 세웠다. 그 자체로 대통령 무자격자 아니냐.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7,800억을 이재명 일당 주머니로 들어가게 했고 자신이 공범인 대북 송금 사건은 직접 나서서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 공갈 협박이다.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것이다. 대파보다 훨씬 중요한 쌀값이 치솟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속수무책이다. 15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고 잠시 좋았다가 물가 폭등으로 10배, 100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 포퓰리즘의 실체다. 환율이 1,500원을 뚫으려고 하자 이재명은 입을 꾹 닫고 있고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를 팔아 위기를 미봉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지갑을 털어가는 도둑정권. 이재명 정권을 향해 레드카드를 함께 들어달라.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게 어제 대구 국민대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었습니다. 사과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종북주사파나
족보 언론들 그리고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지금 삼중 포위망을 압축해 들어오고 있는데, 자, 123 계엄을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123 계엄을 장동혁 대표가 선포했습니까? 123 계엄을 국민의힘에서 선포했습니까? 123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 권한이고 그 합법적 통치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겁니다. 따라서 123 계엄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과할 일이 있다면 그 사과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나흘 후인 작년 12월 7일 제3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 비상계엄으로 비롯된 국민들의 불평과 불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123 계엄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계엄 선포 4일 후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더 이상 123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123 계엄에 어떠한 역할도 관여도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자신의 무능을 자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123 계엄을 지그들이 나서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법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종북주사파와 족벌 언론들과 한동훈 배신자들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과하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시커먼 악마적, 시커먼 이 악마적인 함정을 파놓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는 순간 당이 사과하는 것이 되고, 당이 사과하는 순간 이른바 좌파들의 내란몰이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내란몰이를 인정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는 그 순간 정치적으로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1년간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했고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모든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 결과는 내란정당, 내란부역정당으로 낙인 찍힌, 스스로 낙인 찍어버린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그 일련의 악마적인 음모의 첫발이 바로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를 겁박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계엄을 얘기하고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10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그 기조가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비상계엄 선포를 설명했어요. 장동혁 대표도 어제 대구 연설에서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사과했듯이 장동혁 대표도 어제 대구 연설에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시련을 겪고 있고 사찰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문과 어제 대구 연설에서의 장동혁 대표의 이 문제의식이 100% 똑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23 계엄은 사과를 하더라도 그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했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한 자기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폭주로 민생이 파탄나고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는데도 우리가 막지 못했다. 집권당으로서. 불불에 흩어져서 계엄도 못 막고 탄핵도 못 막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내란몰이와 민생 파탄으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흩어져서 이재명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하고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한다면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는데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종북주사파와 족벌 언론들과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이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그대로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순간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백설공주 스토리에서 다 알듯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사과하면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과는 없다. 필요한 사과는 123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의 정권 탈취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의 무능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진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